날이 뭐 차다고 그러기보단 춥다 이런 말을 해야 될 정도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코비드-19이 다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독감이라도 걸리시면 참 곤란해지실 수가 있을 테니까 이 절대 감기에는 안 걸리시도록 대책을 단단히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요새 참 텔레비전 그렇지 않아도 보기 짜증나서 뭐 꺼버리기 이제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뉴스조차가 신문을 통해서도 보기가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감 현장, 이 연일 전해지는 국감 현장에서 쏟아지는 이 언어들. 야, 이게 사람이 말을 하는데 머리라는 거나 가슴이라는 건 필요한 것 같지가 않다. 그냥 혓바닥 하나만 있으면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보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란 일을 놓고 하는 국정감사. 야, 이거 얼마나 큰 무게 있는 그런 회합입니까? 근데 거기서 오가는 얘기들이라는 게 이게 무슨 시정 잡배들도 하지 않는 이런 행태 같은 걸 보이고 그 속에 언어라는 거는 논리가 쓰고 질서가 있어야 소통의 수단으로 유효한 건데 그게 전혀 질서도 없고 말이 안 되는 말은 사실 국회 같은 데서 나오면 안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주로 말이 안 되는 말들만 골라서 쓰는 것 같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언어의 인간 소통의 수단이라는 기능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 같죠. 이게 소통 수단으로서 또 작용하려면 순리, 양심 이런 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으니까 이거 그러면 왜 이런 장면을 우린 계속 봐야 되는 거냐. 스트레스다 정말. 이게 무슨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이냐. 이게 뭐냐. 한쪽은 동쪽 보고 얘기하고 한쪽은 서쪽 보고 얘기하고 그러려면 국회 나라의 모임 아닙니까? 나라 국자의 모의로 했자면 나란 일을 놓고 나라 걱정을 해서 모이는 모임이 이렇다. 뭐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대통령 후보 토론회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만이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정말 스트레스가 연일 가중합니다. 이거 빨리 시간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거 국민들 무슨 스트레스 주고 화병 돋으려고 하는 거냐. 이거 해서 뭐 후보 뽑는데 진짜 큰 도움 되는 거냐. 무슨 검증? 뭘 검증을 합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능력 검증. 이런 식의 토론해 가지고 그게 됩니까? 하나의 진실을 놓고 법정에서 싸움이 붙으면 어느 게 참이냐 이거 찾아가는데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까지 가도 이게 만날 뒤집히고 3심까지 끝나도 정말 실체가 뭐야? 우리가 뭘 알게 됐어? 몇 년을 걸려서 해도 그거 알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이고 우리는 그런 언어를 쓰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토론회에서 서로 말꼬리 잡기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 박아서 넘어뜨리기 쓰러뜨리기 이걸로 다 일관하는 이 토론회 그걸 통해서 뭘 검증하죠? 하나의 지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뭐 전두환에 관한 발언 이걸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자기 생각 그대로를 노출해 주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검증하면 되죠. 이 사람 이런 생각하는구나. 그 검증은 국민들이 하는 거지. 왜 상대 후보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까? 그거 우습잖아요. 게다가 무슨 전두환이 칭송 찬송가를 부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쿠데타나 뭐 5.18이나 이런 거는 빼고 그 사람이 행정하면서 장관들 잘 임용해서 잘 쓰고 사람 골라서 잘 쓰고 위임 행정 잘하고 이런 거는 좀 나도 좀 본을 받을까 싶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 그 뭐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전두환에 관한 얘기는 아무것도 꺼내지 마라. 그럼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 부분의 시간만을 도려내서 지워버릴 수 있나요? 그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잘잘못을 따지는 거는 국민 각자의 몫입니다.
왜 같은 입장에 서 있는 후보가 그걸 물고 늘어져서 아따 잘 걸렸다. 아 이건 아주 건수다. 이러고 달려드는 그 모습은 뭡니까? 그렇게 말하기로 한다면 군부 독재 뭐 이런 인간을 이렇게 끌어내다니 그 얘기 그래서 절대 거기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 때 왜 그거 그렇게 반대하고 그랬죠? 똑같은 논리 아닌가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떡할 겁니까? 국힘.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 안 하고 구태타 안 했나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도 그동안 인정할 거 인정해라 뭐 이러고 얘기했던 거 그 따님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 어떻게 얘기할 참입니까? 그거 싫든 좋든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거기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있었다면 그거 살려낼 건 살려내야 되는 것. 그게 우리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역사를 오늘에 되살리는 방법 아닌가요? 뭐가 그게 그렇게 잘못됐는데 도대체 언론들까지 나서서 쌍지팽이를 짚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여기에 대한 시각은 전부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의 의견에 나머지 국민들도 전부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니 이 나라 언론, 엊그제까지 언론의 자유를 이 민주당 정권이 억압하려고 한다고 그거하고 그렇게 죽어라고 싸우지 않았나요? 왜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자기의 소견 얘기하는 걸 놓고 그 자유를 이렇게 윽박지르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옳다 그러다는 그걸 보고 판단해야 하는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왜 특정 사람은 특정한 집단이 그렇게 지팽이 짚고 나섭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토론이라면 그 토론 뭐하러 하냐고요. 검증한다면서 그럼 그런 얘기 속으로 두고 말도 겉으로 못하게 하면 검증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언어들 경기도청에 대해서 벌어진 국감장에서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도지사의 이 국감을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나라 살림을 총점검하기 위해서 펼치는 점검의 마당인데 거기에 피점검자로서 나선 사람이 무슨 허허허허 대가면서 말장난하고 앞에 얘기 뒤에 얘기 맞지도 않는 얘기 그냥 모른다 아니다 난 잘했다 그거 정말 대한민국의 언어 생활을 파괴하는 대한민국의 양식과 논리 순리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혓바닥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에요 전부가. 이들에게는 머리가 필요 없고 가슴이 필요 없지요. 잘 돌아가는 혓바닥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심지어는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이 관계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 이거 말이라고 하는 건지 뭔지 아니 법대로 법 위에서 살고 죽는 거를 생명으로 하는 검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누구 변호하러 나온 건지 대충 우리 그냥 이렇게 조사하는 거 그런 줄만 아세요. 통보하러 나온 사람들인지 이걸로 그냥 세월을 지세워요. 그거 하나를 딱 그런 순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못을 박아주고 주삿바늘을 꽂아주는 이런 자세 하나를 못 보이는 그런 능력 하나를 못 보이는 아이고 국민의힘인지 뭐 이 국회의원님들 참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림을 책임지고 이끄는 엘리트 층들에게는 이제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건 세치의 혓바닥뿐입니다. 이 나라의 살림은 그들의 세치 혓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것뿐이죠. 머리는 중요하지 않고 가슴 같은 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내일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도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머리와 마음을 혓바닥 위에다가 두고 현명한 자는 자기의 혀를 자기의 마음속에 둔다. 아주 우리의 오늘 형편 이거를 참 잘 묘사해 준
그런 속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 가장 시급하게 무서운 거는 경제의 문제도 안보의 문제도 아니다. 인간끼리의 언어의 순환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야 한다는 것. 순리와 양심이라는 것을 회복해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상층부에서 참 무슨 꼭두각시 춤을 추는 건지 춤을 추고 있는 이 엘리트들, 이들 속에 팽배해 있는 기회주의, 이것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이 나라 바로 서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회주의 뭡니까? 무슨 어떤 집단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목표와 가치 판단 같은 거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 또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왔다, 기회가 왔다 싶을 때는 무조건 거기에 몰입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움판을 벌이고 달려드는 이러한 모습을 기회주의라고 하죠. 거기에 종사하는 인간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하고. 야, 요새 여당이 저렇게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코너에 지금 몰려서 국민 인기가 없으니까 요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후보만 무조건 되고 나면 내가 대권 잡는 거야. 찬스야. 지금 이거 놓치면 이런 찬스 다시 오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기회주의자죠. 또는 최소한 지금 일단 띄워놔야 돼. 내 이름 딱 띄워놔서 인상 딱 심어놔야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그건 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회주의자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서 내가 밀리면은 나한테는 평생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아. 이 생각에만 골몰하는 자들.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우리는 곤란해서 그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렇게 세치 혓바닥만 가지고 돌아가는 나라 살림의 판을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또 국리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역겹고 판을 쳐다보기가 참 이렇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이 나라 버리고 떠나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사정인 주제에 그래서 또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어떻게 해야 이 세치 혓바닥만 가진 인간들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인간과 안 그런 인간, 그런 말과 안 그런 말,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을 세워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떤 말을 내가 듣든지 간에 그 말이 나의 삐뚤어진 감정을 건드리는 거냐, 그것을 선동하는 거냐, 아니면 나의 그래도 남아있는 반듯하게 서 있는 이성에 호소하는 말이냐, 이것은 최소한 구분을 해보려고 들어야 되겠다. 나의 이성보다는 나의 감성만을 자극하고 선동하려고 하는 말이면 그건 머리와 가슴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혓바닥에서 나온 말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내뱉는 말이 그 말대로 쫓아가면 결국 그 이익이 누구에게 떨어지는 거냐, 그 이익이 누구에게 귀착되는 거냐,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대로를 쫓아가고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 말을 한 그 인간의 이익으로만 귀착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기회주의적인 언어인 것이고 세치혀가 만들어내는 거짓말인 것이지요. 적어도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 하는 말이면 그 말의 끝을 쫓아가 보면 그대로 실현된다고 하면 이 나라의 이익을 가지고 얘기한 견해가 돼야 하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나의 표에 플러스가 될 거다라는 계산, 그리고 어떻게 선동을 해서 결국 상대에게 엄청난 손실을 주겠다는 계산, 그것으로만 귀착되는 것이라면 그건 기회주의자의 언어이고 세치혀의 언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사람이 지금 한 말이 세월이 흐른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간 뒤에도 그대로 유효할 것인가? 그리고 이 말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참과 거짓을 어느 정도는
짐작해낼 수가 있겠죠. 끝으로 이건 이제 상당히 이성적인 나의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적어도 이 네 가지의 기준 나의 감성을 간지리는 선동적인 언어냐 이성에 호소하는 언어냐 이 언어에 이익이 귀착하는 것이 어디냐 그리고 이 언어는 나중에 가서 뒤집힐 것이냐 아니냐 이 언어가 출발된 논리적 근거는 어디고 나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 네 가지의 기준 정도는 굳게 지키고 그들의 말에 그나마 나의 귀를 빌려 주어야 그래야 내가 속지 않을 것이고 내가 속지 않아야 이 나라가 속지 않을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